자, 오늘 개막식을 하고 일주일 뒤면 또 일반 관객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 방거위의 우울함 삶 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찬용 교수님, 먼저 이 12년 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반고 진품 명화전이라서 미술계 관심 굉장히 뜨겁고 관람객들도 지금 최근에 몇 년 전시회 만에 가장 뜨겁다는 얘기를 저희가 방금 제가 사담을 나눈 적이 있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보셨다고 하는데 준비 잘 돼 있습니까? 네, 지금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년 만에 이미 선 판매된 것만 해도 역대급 관람객이 올 거다라고 기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긴장되는 마음으로 미리 어제 좀 가서 보고 왔는데요. 네. 후회하시지 않겠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봐야 될 전시다라는 확신이 들 만큼 오. 좋은 작품들이 참 국내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열기가 뜨겁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관심이 많다라고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요즘에는 사실 그 미술관들이 워낙 국내에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 관람객이 많이 분산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래서 뭐 3달, 뭐 4달 사이에 10만 명만 와도 흥행전시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화면에 얘기하는데 나오시는군요. 네네. 제가 이래저래 좀 여기저기 많이 안내를 또 네. 하고 있다 보니까 반고우전 같은 경우에도 오시면은 일반적으로 흥행전시보다 최소한 몇 배 이상의 관람객이 지금 올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좋은 시간, 이왕이면 평일에 가시는 걸 꼭 좀 평일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에는 아마 사람이 많이 붐빌 거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전시 시작 전에 마지막으로 좀 꼭 알아두면 좋을, 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거우의 삶 얘기 하나씩 한번 볼 텐데 방거우 하면 사실 우울한 그런 삶들이 많이 조명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산 겁니까? 사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원인이 있었다고 보통은 특히나 정신분석학자분들이 많이 분석을 하시는데요. 예.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반고흐가 태어나기 딱 1년 전에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름을 먼저 부여받았었던 자신의 형이 있었던 건데 네. 태어나고 금방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1년 있다가 그 이름을 다시 물려받게 된 게 반고흐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일 무렵만 되면은 어머님이 자기 이름 써 있는 무덤을 보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라했었던 게 반고흐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첫 시간에 아마 잠깐 만나보신 것처럼 거듭되는 사랑의 실패와 사회적인 적응도 조금 힘들었었던 터인데다가 특히나 아마도 이름 조금 익숙하실 수 있을 만한 폴 고갱이란 예술가를 본인이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예. 고갱이란 예술가와 함께 지내보려고 노력했으나 그 관계마저도 완전히 어그러지면서 결국에는 반고의 귀까지 절단되는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심리적으로 계속 압박되고 사회적으로 배척되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삶의 고독과 슬픔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게 결국에는 우울이란 단어로 좀 많이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고우하면 좀 저희가 이름 좀 비슷한 고갱, 친구 고갱이 많이 떠오르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친구 고갱 때문에 이 한쪽 귀가 절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절단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둘이 성격이 너무 안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어. 같은데요. 그 이름 거듭 많이 소개해드렸었던 동생 태호라는 사람이 예. 형이 아르리란 지역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고 요즘으로 따지면 레지던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노란 집이라는 공간을 또 동생한테 돈 빌려가지고 구해가지고 네. 여기서 나 좋은 동료들하고 새로운 예술을 연구하고 싶어 좀 많이 보내줘 추천해줘라고 부탁을 해서 네. 형의 부탁을 받고 고갱은 사실 가기 싫어했답니다. 나 시골 가기 싫다 하고 가기 싫어했는데 동생 태호가 작품도 사주고 생활비도 지원해 줄 테니까 같이 가서 우리 형과 좀 연구를 해달라 하고 보냈던 건데 거기서 생활이나 여러모로 너무 안 맞는 지점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귀가 절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요. 이때 이제 고갱이 고흐에게 그려졌었던 작품이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고흐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예. 이게 도화선이 돼서 둘의 관계는 완전히 절단돼 버리고 이 그림입니까? 맞습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이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고흐라고 고갱이 반고흐에게 그려준 작품인데 네. 보셨을 때 만약에 나의 친구가 날 저렇게 그려줬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게 썩 뭐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잘 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요즘 우리 증명사진을 네. 찍어도 초상화를 그려준다면 정 가운데 인물이 배치되어야 집중도 되고 그 사람에게 좀 애정을 투자한 게 딱 구도상에 보일 텐데 네. 자세히 보시면 그림에서 프레임의 제일 중요한 정 가운데 구도, 주제 부분을 아무 의미 없는 배경으로 뚫어서 그렸고요. 의도가 있던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뭐 말이 선물이지 거의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디스라고 할까요? 비꼬고 풍자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반고 자체도 한쪽으로 쏠려서 잘린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눈 자세히 보시면 약간 술 취한 것처럼 눈 풀린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보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본인의 상징으로 보통 그려졌었던 해바라기도 다 시들거나 이파리도 떨어져 있고 특히 가운데 손을 보시다 보면은 반고하면 유명한 게 저희 거듭 얘기했었던 임파스토라고 물감을 두껍게 칠하는 기법인데 네. 사인도 하기 힘들 정도로 얇은 붓을 들고 그림을 아. 그리고 있거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솔직히 넌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비꼬는 수준의 그림이었다 보니까 이걸 계기로 좀 크게 충돌하게 돼서 그래서 둘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 고갱한테 좀 많이 상처를 받았다.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반고 작품 보면 제일 유명하다는 게뭐 영화로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니었습니까? 이 무렵 그림을 그렸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직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반고 입장에서는 제일 좀 꿈에 차 있었던 시기가 아를 시기라고 얘기하는 저 아를의 노란 집이란 공간에서 그림을 그릴 때였는데 네. 고갱의 합류가 오히려 독이 돼버려가지고 그 모든 꿈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던 거고요. 귀까지 절단되어 버린 이 반고를 보고 동네 주민들도 많이 힘들어하니까 워낙 섬세했었던 반고는 마을 주민들을 피해서 본인 발로 그 옆 동네인 생래미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네. 워낙 또 외롭고 슬플 상황이었을 거다 보니까 그 자기 혼자 있는 고독한 정신병원의 방 창문역으로 보이는 새벽녘의 풍경을 본 게 별이 빛나는 밤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마침 지금 저 보시는 작품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보통은 좋아하시는 막 휘몰아치는 별이 맞습니다. 빛나는 밤이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저게 이제 뉴욕 모마 미술관에 소장된 거고 저게 이제 귀가 잘린 이후에 그린 거로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 있었던 게 이제 오르세에 소장된 론강 혹은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이 그림이요? 작품이어서 맞습니다. 이거는 그 충돌 직전이다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조금 평온할 때여가지고 터치도 좀 더 담백하고 가운데 북두칠성도 이렇게 떠 있고 네. 보시는 것처럼 웬 커플이 이렇게 미소 짓는데 걸어가는 모습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 작품이 매력적인 이유는 미술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걸 그릴 때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보인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다.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 이땐 좀 평온했던 것 같고 네. 저땐 정말 격정적이었던 것 같다. 네. 이게 딱 보이다 보니까 저 두 작품 사이에 그 충돌이 있었다라고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림이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반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그렸던 두 작품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이 가장 좀 또 유명한 작품이 하나가 자화상일 텐데 굉장히 강렬하게 본인을 좀 그렸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반고는 역사상 자화상을 손에 꼽게 많이 그린 예술가로 유명한데요. 반고 하면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단어로는 미치광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막상 자화상 보시다 보면은 그 순간순간의 감정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좀 강렬한 느낌이 드는 자화상도 많이 있고요. 네. 특히나 마침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시 메인 포스터에도 소개된 이 작품이 이번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작품이어서 직접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맞습니다. 실제로 인상파를 경험한 이후에 반고의 그 특유의 컬러리스트, 색채 예술가로서의 감각이 폭발한 시점의 자화상이어서 컬러리스트로서. 맞습니다. 그래서 색도 너무 좋을 거고요. 네. 눈빛을 봐도 막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우수에 찬 상태로 나는 이 힘든 고독 속에서도 예술을 하겠다. 아까 친구 고갱이 그리는 자신의 모습과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너무 다르죠. 네. 아까 진짜 눈 풀려서 이러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저 깊이 있는 눈을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의 예술에 대한 열정 혹은 그 고독 속에서도 예술로 그걸 승화했구나라는 걸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재밌게 들리는데 어쨌든 다음 주면 이 현장 말씀하신 그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보시는 것들 설명해 준 작품 말고 꼭 이것들은 좀 보시라 한 작품들 한 몇 작품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영원의 문 혹은 영원의 문에서라고 소개되는 뭐 다른 제목으로 보통 소개될 때는 예. 뭐 슬픔에 빠진 노인 이런 식으로도 소개되는 빠진 작품인데요. 노인. 얼굴에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작품으로 보통 그 반고 영화나 이런 거 예, 많이 예. 보셨으면 좀 오마주하듯 많이 또 마침 이 지금 작품이요? 소개되는데요. 이게 국내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반고하면 고독의 감정으로 우리가 많이 소개되다 보니까 원래는 82년에 반고가 먼저 이걸 드로잉과 판화 형태로 제작했던 건데 이제 말년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 될 무렵에 또 다른 고독에 세월이 거의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네. 그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됐었고 슬픈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감정이 깊게 담겨 있어서 네. 사진처럼 그렸다기보다는 약간 현대인의 고독을 좀 공감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전시회 가면 이 그림들 그리고 또 도선태님도 만날 수 있으니까 현장 가서 만나보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